안녕하세요. 기획 상평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음 그림은 순수 물질의 상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이 되겠죠. 이 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고상, 액상, 기상 등 이런 식으로 다 분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개의 상이 공존하는 구간들이 또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공존할 수 있는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에 보려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2차원적으로 보게 되는데, 바로 PT 선도라고 하는 바로 압력과 온도에 대한 면만을 해서 바로 이쪽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여기 있는 고상과 액상이나 여기 있는 액상과 기상이나 여기 있는 고상과 증기상은 바로 요 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한 선으로서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른 부피에 관해서 보게 되면 여기는 2차원의 면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슬라이드에서는 바로 이것이 바로 그 PT 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3차원의 이 상평형도를 갖다가 바로 압력과 온도에 대해서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상과 액상, 기상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는 액상과 기상에 해당하는 요 라인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라인은 실제로는 부피에 해당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다른 2차원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획의 상평형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는 붉은색으로 라인으로 된 바로 증기압 선이 됩니다. 바로 요 액상과 기상이 공존하는 요 구간의 이름을, 이 선의 이름을 증기압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이라는 말로 쓰게 되겠고요. 이때의 온도를 바로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을 정의를 할 때는 항상 그것에 해당하는 압력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 끓는 점이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은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그 100도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때의 해당하는 압력은 바로 1기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압에서 우리가 물을 끓일 때 100도씨에 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대기압 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라인을 보시면은 만약에 물은 오로지 100도씨에만 끓는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는 한 점으로만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라인의 특성으로 인해서 자, 온도를 낮추어도 예를 들면 그게 바로 한 20도씨가 되는 거죠. 20도씨로 낮췄다라면 과연 물은 끓을 수가 있는가? 바로 여기 있는 라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끓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럴 때는 그것에 해당하는 압력이 바로 1기압보다는 훨씬 적은 압력이어야지만 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이것을 기억해 놓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기상과 액상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액상에서 기상으로도 가고 기상에서도 액상으로 가는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그때에 해당하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에 해당하는 이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상에서의 바로 압력이 바로 증기압이 되는데, 증기압이 낮아지게 되게 되면 낮은 온도, 끓는 점보다도 상압에서의 끓는 점보다도 더 낮은 온도에서 끓을 수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물질마다 이 증기압선에 해당하는 그 그래프에 해당하는 모양은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물성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바로
바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증기압과 온도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부탄, 펜탄, 헵탄 이런 게 있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도 딱 그 표로 약간의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표에서 보게 되면 제일 동일한 온도 약간 대략 20도씨 정도가 되는데 증기압이 제일 큰 물질은 바로 프로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큰 물질이 바로 부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판과 부탄은 굉장히 증기압이 커서 휘발성이 높은 물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게 되겠습니다. 물은 상대적으로 0.023으로 작습니다. 자, 이러한 증기압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기압은 액체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온도가 증가하면 액체의 증가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기압도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온도에서 휘발성이 큰 액체일수록 바로 증기압이 커집니다. 그 4번하고도 약간 같은 말인데요. 이 증기압이 클수록 증기가 되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증기상으로 더 많이 날아간다 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50도씨에서 보게 되면 증기압 커브를 통해서 이 메칠 클로라이드가 제일 증기압이 높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위가 ATM인 것을 약간 주의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부탄의 50도씨에서 증기압이 얼마냐 라고 물으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5ATM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0도씨 부근이 여기 한 2.2였잖아요. 그래서 20도씨면 한 이쯤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쭉 올라가 보게 되게 되면 한 이쯤이 되겠네요. 그것이 한 2.2 정도 봐야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는 이 증기압이 클수록 증기가 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같은 증기압에서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1기압일 때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게 되면 바로 그 휘발성이 큰 물질일수록 끓는 점이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부탄과 여기에 있는 아세테이트가 있겠죠. 그러면 끓는 점이 바로 이 부탄이 훨씬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가벼운 탄화수소는 무거운 탄화수소에 비해 증기압이 높고 비등점이 낮습니다. 즉 증기압이 높게 되면 비등점, 끓는 점이 낮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다음은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증기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바로 이 증기압을 딱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린다면 이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의 온도에서 증기상에서의 압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상에서의 압력입니다. 기상에서의 압력이 바로 증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액상과 기상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기상에서의 압력이 증기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끓는 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액체의 표면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바로 증발이 일어나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끓는다 라고 하는 것은 외부뿐만이 아니라 표면뿐만이 아니라 물질 액상의 고루고루 전 영역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그때를 바로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던 이러한 그 증기압 선도가 있지요. 이 증기압 선도를 예측하는 실험식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이 안토인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바로 요와 같은 형태로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P스타, 이 P스타가 바로 밀리밀리 Hg를 갖는 증기압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T가 바로 도씨 단위를 갖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이 증기압에 대한 과연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상수값 A, B, C에 해당하는 값들을 갖다가 계산을 해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일 때는 바로 A가 8.07,
B가 1730.6, C가 233.4와 같은 그런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증기압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은 로그가 밑이 10인 지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기압에 대해서 변형을 하게 되면 바로 10의 여기에 해당하는 승으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물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100도씨에서의 증기압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바로 P 증기압은 여기 있는 A에다가 바로 이 값들을 다 그대로 대입한 것이 되겠고요. 바로 T에다가는 100을 넣어서 계산한 것이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압력에 해당하는 값이 757.2mmHg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100도씨에서의 증기압이 1atm이 잖아요. 그 1atm이 바로 760mmHg인 것을 감안을 하게 되면 꽤 정확하게 근사된 그런 값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온도에 따라서 증기압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바로 이 안토인식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증기압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증기압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또한 존재를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읽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순수 성분이 아닌 여러가지 다양한 성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해당하는 바로 그 법칙들에 대해서 또한 원리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돌턴의 법칙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바로 여러가지 성분들이 기상에 존재를 할 때 과연 각각의 성분들이 갖고 있는 분압과 또한 전체 압력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설명하는 법칙이 돌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돌턴의 법칙은 기상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은 각 성분의 분압의 합과 같다. 이 말이 바로 돌턴의 법칙이 되겠고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냥 P를 쓰게 되면 이것은 전체 압력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P에다가 하참자로 A를 쓰게 되면 바로 A 성분의 분압이 되겠습니다. B를 쓰면 B 성분의 분압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것이 이성분계가 아닌 다성분계일 때 바로 시그마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A, B, C, D와 같은 성분들의 분압을 다 더한 것이 바로 전체 압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돌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우리가 기상에서의 물 분율을 우리가 이제부터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기상에서의 A의 물 분율을 바로 YA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기상에서의 물 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해내게 되면 P분의 PA가 됩니다. 즉 P가 전체 압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 압력 분의 A 성분의 분압, 그것이 바로 YA가 됩니다. 이때 이상기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해보게 되면 PA는 NA 곱하기 RT 나누기 V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걸 바꿔보게 되면 바로 기상에 속한 전체의 몰수에다가 몰수분의 A 성분의 몰수를 한 것이 바로 YA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상에서의 몰 분율의 정의를 통해서 바로 분압을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즉 A의 성분의 분압은 A 성분의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 몰 분율에 해당하는 정의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1은 YA 더하기 YB 더하기 다다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몰 분율이라고 하는 정의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맨 첫 식에다가 나누기 P를 양변에 동일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P 나누기 P가 되니까 1이 되겠고요. PA 나누기 P니까 YA가 되겠고요. PB 나누기 P니까 Y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상에서 몰 분율의 합은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도식화를 하게 되게 되면 바로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 온도 T가 일정한 상태일 때 바로 A 성분만이 이러한 공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압력을 PA라고 한다면, 또 이러한 동일한 공간에 바로 B 성분의 압력을 PB라고 한다면, 이 두 기체가 동일한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전체 압력 P는 바로 PA 더하기 PB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으로서 다음을 한번 보시죠. 메탄올과 물의 혼합물을 증류했을 때 기상 중에 이제 메탄올도 있게 되고 물인 수증기도 있게 된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메탄올이 70%라고 웨이트 퍼센트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들어있는 그 몰 분율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해당하는 이제 메탄올의 바로 몰 분율은 바로 여기가 70% 웨이트 퍼센트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를 70g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그것을 바로 메탄올의 몰수인 32로 나누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A 성분이 메탄올이 갖고 있는 바로 몰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웨이트 퍼센트가 70%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30%는 바로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 나누기 18을 한 것이 바로 물의 몰수가 됩니다. 바로 이 몰수, 그 메탄올의 몰수와 물의 몰수를 다 더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전체 몰수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바로 메탄올의 몰수만을 하게 되면 바로 0.567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 방법으로 물의 몰수인 YB도 계산해낼 수가 있겠으나 우리가 몰 분율의 합은 1인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것이 두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YB인 물의 그 몰 분율은 1-YL을 통해서 0.433으로 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웨이트 퍼센트로 정의가 되었을 때 동일하게 액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라우레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라우레 법칙은 바로 이상 용액일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인데, 평형 상태에서 용액의 증기압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과 용액 속 용매의 몰 분율의 곱과 같다. 좀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이제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을 해내게 되게 되면 바로 이러한 하나의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라우레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식을 보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게 되면, 이 PA가 바로 그 두 성분을 갖다가 넣고 일정 온도를 올렸을 때 기상에서 바로 A 성분이 바로 날아가게 되겠죠. 바로 여기 액상 속에서 바로 빨간색과 그 약간 파란색의 두 성분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빨간색을 A 성분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파란색을 B 성분이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끓는 점 이상에서 이제 약간을 올리게 되면 바로 이 기상 중에 바로 A 성분과 B 성분이 공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바로 그 온도하고 압력에서 기상에서의 바로 A의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액상에서의 바로 A 성분이 갖고 있는 몰 분율에다가 바로 그 A 성분의 해당 온도에서의 증기압을 곱한 것으로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라우레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혼합물에서 A 성분의 기상에서의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액상에서의 몰수 곱하기 A 성분의 해당 온도에서의 증기압으로 구해낼 수 있다. 이것을 바로 라우레 법칙이 되겠고요. 이러한 라우레 법칙을 따르는 것이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듯이
실제 용액은 라울의 법칙을 정확하게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할 때 매우 잘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사된 값으로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기상에서의 물 분율을 Y라고 하는 기호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로 X상에서의 물 분율을 X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X상에서 A 성분의 물 분율을 바로 XA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물 분율이기 때문에 또한 정의가 바로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X상에서의 전체 몰수 분의 바로 해당 성분의 몰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화살표가 좀 올라갔는데 이것이 물 분율이기 때문에 또한 다음과 같은 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몰 분율의 X상에서의 몰 분율의 합은 1인 것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여기 있는 라울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확장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톤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바로 기상에서의 분압들의 합은 전체 압력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성분에 대한 것만 적용을 한 것인데 이것을 전체 성분으로 해보게 되면 바로 기상에서의 전체 압력은 이렇게 이것의 조합으로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바로 A 성분이 0이고 B 성분만 있을 때에 바로 증기압은 바로 전체 압력, 바로 이 P가 되겠습니다. 이 Y축은 바로 압력 P가, 기상에서의 압력 P가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A 성분이 없고 B 성분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0, 1에 의해서 이 해당하는 전체 압력은 바로 B 성분의 증기압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 성분만이 있고 B 성분이 0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때 해당하는 압력은 바로 A 성분의 증기압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중간에 X의 A가 0부터 1 사이 또한 XB가 0부터 1 사이 이때에 바로 이 전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 각각의 분압의 합으로서 정의가 되니까 바로 전체 압력 P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선형에 해당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울의 법칙을 도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제 다성분계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이제 다성분계, 특히나 석유화학 공장 같은 데서 다루게 되는 직류탑에서 다루게 되는 다성분계의 경우에는 아주 많은 성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성분계, 즉 혼합물이 2개만 있다라고 했을 때를 가정을 해보게 되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을 요 4가지의 식으로서 간략하게 정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앞으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A, B, C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쓰게 되는데요. 증기압이 더 큰 물질을 가능한 한 A라고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A, B가 두 물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물질을 A 컴포넌트로 잡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증기압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A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식은 이제 돌턴의 법칙을 쓴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기상에서의 몰 분율의 합은 1이다 라고 하는 식이 되겠죠. 또 이 안에는 바로 몰 분율의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라울의 법칙이 바로 PA는 XA 곱하기 A 성분의 증기압인 것이 되겠고요. 네 번째 식은 바로 몰 분율의 합이다. 즉 이것은 기상에서, 이것은 X상에서의 각각 몰 분율의 합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한번 벤젠과 톨루엔의 혼합물을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이 그림을 통해서 80도씨에서, 즉 80도씨에서 이 증기압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커브로, 그래프로도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바로 벤젠의 물 분율이, 증기압이 746을 읽게 되겠고요. 바로 톨루엔의 바로 증기압이
바로 275mmHg인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상 중에 이 두 성분을 갖다가 혼합물을 한 다음에 이것을 어느 일정 온도로 끓인 것이 되는 거죠. 그 바로 끓였을 때의 온도가 바로 몇 도까지 가열을 했냐라고 하게 되면 80도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봤더니 이 80도씨에서 이 벤젠의 물 분율이 0.755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라면 과연 톨루엔의 기상해수의 물 분율, 즉 벤젠의 두 물질을 보시게 되면 어느 성분을 A로 하냐면 증기압이 더 큰 거라고 했으니까 이 바로 벤젠이 A라고 제가 쓰겠고요. 톨루엔을 B라고 쓸 것입니다. 이때 벤젠의 물 분율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XA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런데 톨루엔에서의 기상의 물 분율이니까 즉 구하고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YB가 되는 것이죠. 자, 액상의 물 분율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기상에서의 물 분율을 알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방법은 바로 위에 있는 이 네 가지 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기상에서의 물 분율을 알기 위해서는 각각 성분에 있어서의 기상에서의 분합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즉 그것이 바로 라우레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걸 먼저 하기 전에 XA가 주어졌다면 XB는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왜 자동적으로 주어지냐면 바로 물 분율의 합에 의해서인 거죠. 그래서 XA가 0.755라면 XB는 0.245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1 빼기 0.755이니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A 성분의 이제 분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XA는 우리가 0.75로 알고 있겠고요. 바로 A 성분의 증기압 80도씨에서의 이 증기압은 바로 746으로 구해져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곱하게 되면 563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비성분에서의 증기압도 동일하게 분합도 동일하게 구해지게 되겠고요. 이때에 바로 XB가 0.245인 것을 알겠고요. 비성분 즉 톨루엔의 증기압이 2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7을 얻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전체 압력은 바로 돌턴의 법칙에 의해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을 해보니까 630mmHg인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압력을 얻어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분합을 구해내었기 때문에 바로 기상해수의 물 분율은 바로 벤젠의 물 분율은 0.894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원하는 톨루엔의 물 분율은 YB는 1 빼기 0.894를 하게 되면 0.106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네 가지의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떤 온도가 정해졌을 때 그 온도에서의 액상과 기상요소의 몰 분율의 관계를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지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되기도 하겠고요. 오늘 하는 이 상표형을 하게 되면서 다성분계의 상표형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휘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얼마나 증발하기가 쉬운 정도다 라고 하는 것을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등점이 높은 액체는 당연히 낮은 휘발성을 갖겠죠. 증기압이 높은 액체는 또한 높은 휘발성을 가질 것입니다. 가벼운 액체가 당연히 무거운 액체보다 더 증발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두 성분을 혼합물로서 있을 때 증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리해내고자 라고 할 때 바로 사용되는 것이 이 분배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분배 계수는 또 다른 말로 평형상수라고 불리고요. 둘 다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어느 그 용어가 나오더라도 혼동이 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분배계수의 정의는 바로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즉 평형 상태에서 성분 I, 즉 성분이 뭐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각 성분에서의 몰비로 정의합니다.
즉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병형상수 분배계수를 나타내는 게 되겠고요. 하첨자로 A를 쓰게 되게 되면 A 성분의 평형상수는 액상에서의 몰분율 분의 기상에서의 몰분율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A 성분의 평형상수는 액상에서의 몰분율 분의 기상에서의 몰분율로 정의가 됩니다. 이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바로 그 YA가 하고 XA에 해당하는 이 정의를 이용을 해서 해보게 되면 바로 이 몰 분율의 B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체 압력분의 A 성분에 갖고 있는 증기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유도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평형상수는 몰비이기도 하지만 또한 바로 압력의 비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KA가 1보다 크게 되면 휘발성이 큰 성분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상에서의 몰분율보다 얘가 KA가 1보다 크다는 뜻은 YA가 XA보다 크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즉 액상에서 50%가 있었는데 기상에서는 50보다는 훨씬 큰 퍼센트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기상에서의 물질이 더 많은 것이 되기 때문에 휘발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KA가 1보다 작다면 휘발성이 바로 작은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한 성분에서 액상과 기상에서의 몰비로서 이 휘발성이 그 물질이 크냐 작냐를 나타낸 것이고, 자 이제 상대 휘발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상대 휘발도는 우리가 알파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바로 두 물질 아니면 두 물질 간에 얼마나 휘발도가 더 많이 차이가 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두 성분 간의 휘발도 차이를 측정하여 분리가 쉽게 일어날 것인지 어렵게 될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하였죠. 그래서 알파가 큰 값일수록 두 물질은 분리가 더 잘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의를 알아보겠는데요. 이때의 정의가 바로 상대 휘발도는 두 물질의 평형상수의 비로서 정의합니다. 즉 그래서 알파 AB 바로 A 물질과 B 물질의 휘발도는 바로 A 물질의 평형상수 나누기 B 물질의 평형상수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위에서 정의했을 때 알아보았듯이 이 평형상수 A는 바로 압력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이걸 그대로 써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때 전체 압력 P를 나눠주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상대 휘발도라고 하는 것은 두 물질의 증기압의 비와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상대 휘발도는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게 되면 두 물질의 평형상수의 비이지만 그것은 곧 두 물질의 증기압의 비로서 정의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또한 다르게 표현을 해보는 것인데요. 원래 이것이 압력으로서 우리가 풀어내지를 않고 여기에 있는 몰 분율의 비로서 표현을 해 놓게 되면 KA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겠고요. KB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XB, YB를 각각 A 성분으로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두 물질만 다룬다는 이상분계라고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XB의 경우에는 1-XA가 될 것이고요. YB의 경우에는 1-YA가 될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바로 이 알파 AB는 이 전체의 식을 Y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Y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된 식이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보게 되면 자, 바로 알파 AB를 안다면 즉 어떻게 알아요?
두 물질의 증기압의 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게 되면 A 성분의 액상에서의 물 분율에 따른 변화를 통해서 바로 Y 성분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 XY 선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또다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상대 휘발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펜탄과 헥산의 혼합물이 있겠고요. 펜탄과 헵탄의 혼합물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느 두 조합이 과연 분리해내기가 더 쉬울까?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 휘발도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펜탄과 헥산의 경우에 바로 증기압이 각각 헵탄의 경우에 이렇게 주어져 있게 되겠죠.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펜탄과 헥산의 비하고 펜탄과 헵탄의 비는 바로 헥산과 헵탄의 그 증기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어느 값이 더 큰 값을 갖게 될까요? 바로 펜탄과 헵탄의 조합이 더 큰 휘발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B의 조합이 더 분리해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이 이상분계에 있어서의 상평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단일 성분에 있어서의 바로 증기압 곡선을 얘기했듯이, 근데 우리가 이성분계가 되게 되면 여기가 이성분계입니다. 이상분계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바로 조성에 따라서 우리가 상평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경우로 나누게 되겠는데요. 먼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어떤 용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용기 내에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온도에 따라서 그 표현해낸 것이 온도와 조성에 따라서 표현한 상평형도를 TXY 선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온도가 일정했을 때 바로 압력과 조성에 해당하는 선도를 나타낸 것이 PXY 선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준 물질은 바로 증기압이 더 큰 물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A 성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X축은 바로 몰 분율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요. 여기 있는 점은 이제 바로 A 성분의 그 증기압이 더 크니까 끓는 점이 더 낮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TA가 A 성분의 끓는 점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TB는 B 성분의 끓는 점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어떤 해당하는 이 TA와 TB 사이의 온도인 어느 T에서 쫙 가열을 하게 되게 되면 이때에 여기에 만나는 요 선이 바로 액상선이 되겠습니다. 이 선의 이름이 바로 액상선이다 라고 하고요. 바로 요 선의 이름이 바로 기상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액상선은 여기에 있는 이제 버블 라인이 되겠고요. 기상선이 이제 듀 라인이 됩니다. 반대인가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액상이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기상이 되겠고요. 요 두 액상선과 기상선 사이에는 바로 기상과 액상이 공존하는 구간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해당하는 온도가 주어지게 되면 바로 요 액상선과 만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조성이 바로 XA가 되겠고요. 여기는 기상이기 때문에 바로 요 온도에서 기상선과 만나는 요 분율이 바로 YA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에 해당하는 상평형도를 TXY 선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정한 온도에서의 PXY 선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바로 A 물질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증기압이 더 낮은 것이 되는 거죠. A 물질의 증기압이 바로 더 높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바로 A 물질이 0이니까 B 물질의 증기압이 되죠. 그래서 더 낮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기압 사이에서의 압력에서 바로 만나게 되는 것을 고려를 해볼 것인데요. 바로 이 PX와의 선도에서는 이 위쪽이 해당하는 것이 X상이 되겠고요. 요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X상선, 여기는 기상선으로 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압력에서 X상선과 만날 때에 여기에서의 바로 분율이 XA가 되겠고요. 바로 이때 압력에서 기상선과 만나는 요 몰 분율이 바로 Y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낸 바로 상표온도를 PXY 선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 바로 여기는 이제 PTXY 선도하고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XY 선도하고를 바로 교차해서 함께 그려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상대 휘발도를 알게 되면 바로 X상에서의 물분율 XA에 따른 바로 YA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요것을 구해낸 것이 이것을 XA와 YA에 대해서 그린 것이 바로 요 그림이 되겠고요. 요 그래프의 이름을 평형 XY 커브, XY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TXY 선도에서 T1일 때 온도를 보겠습니다. 이때 바로 여기는 바로 여기가 X상선이 되는 것이죠. X상선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바로 몰 분율이 XA1이 되겠고요. 그 X1이 바로 여기에 X1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T1일 때 바로 여기가 기상선이 되는 것이죠. 그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Y1이 됩니다. 이 Y1은 쭉 내려와서 여기를 해서 직각, 여기에 만나는 점에서 직각으로 가게 되면 바로 여기가 Y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여기 X1, X1과 Y1에 대해서 그래프를 표현한 것이 X1, Y1인 요 점이 바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T2인 온도에서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X상선이기 때문에 이때의 물 분율이 X2, 바로 여기는 X2가 되겠고요. 여기 기상에서의 물 분율이 바로 Y2가 되기 때문에 내려와서 요 45도에 해당하는 요 라인하고 이어지는 여기가 바로 Y2가 되겠습니다. 그때 해당하는 X2와 Y2에 해당하는 만나는 요 점이 바로 여기는 T2에 해당하는 여기에 XY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쭉 있게 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것에 해당하는 이 커브로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커브의 이름을 다시 말하지만 XY 커브다 라고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파 AB의 값을 한번 1을 넣어 봅시다. 1을 넣어보게 되면 여기는 1 빼기 1이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1이 되겠고요. 분자는 1이니까 XA만 남겠죠. 즉 그래서 YA는 XA다 라고 하는 1차식을 얻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식인 거죠. 그래서 알파 AB가 상대 휘발도가 1인 물질은 바로 요 라인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상대 휘발도가 더 크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알파 AB인 여기 있는 Y는 X의 직선에서 더 멀리 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멀면 멀수록 A와 B 물질을 분리해내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메탄올과 물을 이용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메탄올과 물의 기의 평형 관계에 있어서 온도에 따른 바로 X상과 기상에서의 물 분율이 되겠습니다. 이제 메탄올의 증기압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메탄올을 A라고 하겠고요. 물을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실험 데이터는 바로 XA, YA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문제는 뭐냐면 TXY 곡선과 XY 곡선을 그리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t, x, y 곡선은 바로 온도에 따라서 x와 y를 각각 플롯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하셨듯이 이런 식의 커브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여기에 해당하는 이걸 그리면 액상선이 나오겠고요. 얘를 온도에 따라서 그리면 기상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에다가 이제 xy 커브를 그리라고 했죠. 바로 x와 y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y는 x에 해당하는 것을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점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편하게 제가 이렇게 라인으로 그렸는데 실험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각 온도에서의 알파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알파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 알파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먼저 Ka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A 성분에 있어서의 평형상수.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YA 나누기 XA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이것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당연하게 00일 때는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KB를 구해야 됩니다. 즉 물의 평형상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의가 YB 나누기 XB가 되겠죠. 그럼 XB는 어떻게 알아요? 바로 1 빼기 XA를 통해서 알겠고요. YB는 1 빼기 YA를 통해서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KB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파 AB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알파 AB가 여기서 말하는 바로 알파 값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두 평형상수의 비로서 구해낼 수가 있으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하게 되면 구해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평형 알파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 온도마다 이렇게 구한 알파 AB의 값이 조금씩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평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낸 값이 바로 평균 알파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X하고 XY 커브에 해당하는 요 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알파 값에다가 이렇게 구한 알파 값을 대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라인으로서 세로 쭉 그리게 되게 되면 이미 이것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인트들과 우리가 평균으로 구한 알파 값을 이용한 이 커브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예상으로 예상되는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즉 이 식으로서 구해진 것은 이렇게 매끈하게 다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실험 데이터로 한 것은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들로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